안녕하세요. 피로브리시 컨설팅 박현출 파트너입니다. 오늘 사회 피로브리시 거버넌스 센터에서는 내부 감사의 이해와 최신 트렌드에 대해서 소개드리는 세션을 마련했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테마를 잡아봤고요. 다들 내부 감사, 감사위원회 산하에서 상당히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전반적인 어떤 리스크의 이해와 내부 감사 업무, 그리고 최신 글로벌 트렌드 중심으로 제가 설명드리고요. 어, 사, 어, 추후에는 선제적, 상시적 통합 리스크 관리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화면과 같이 큰 망망대해에서 큰 마치 스톰이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배가 이렇게 항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배는 여러분이 소속한 기업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나라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 개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도의 내부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트렌드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리스크에 대한 요원을 본 강사는 처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이제 리스크라고 얘기하면 뭔가 이렇게 숨겨야 될 거 아니면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어원상을 보시면 초기 이태리에 의해서 배심 좋게 맞서 싸우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피해야 되는 데인저와 달리 좀 더 나은 기회, 어떤 opportunity를 위해서 선택하고 극복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될 것 같고요. 저희 내부 감사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회사 가지고 있는 다양한 현안들을 어떤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게끔 또 보다 더 좋은 방향 또는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한 방향으로서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첫 시작을 해 봤고요. 어 그 글로벌 동향을 보게 되면 기업은 설립으로부터 다양한 리스크를 통해서 결국 흥망성쇠라는 과정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포춘 500대 기업 중 평균 수명은 한 40년 정도, 일본의 100대 기업은 한 30년 정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도 과거에 우리가 탑 10에 있었던 기업들의 여러 흥망성쇠를 보러 보게 되었고요. 결국은 이 리스크와 내부 감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다양한 리스크를 대응하고 성장을 책임지는 리스크 테이커의 역할이 아닐까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그 불확실성의 시대, 제가 이제 다양한 관점, 경제 환경에서부터 규제, 사회 기술의 다양한 관점에 대한 변화들을 요약해 보았는데요. 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마 본 강의를 수강하시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현장에서 여러분 내부 감사, 내부 통제 유관 부서분들을 도와드리면서 이러한 리스크라는 것들이 이제는 과거와 달리 어쩌면 기업의 존망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고 접근 자체를 굉장히 좀 새로운 시각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글로벌 확산 또 최근에 여러 경기의 둔화, 리세션의 어려움, 경쟁의 심화, 더불어서 어떤 규제 환경에 대한 변화 또는 대응 노력에 대한 요구들 이런 것들은 사실상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버든인과 동시에 뭐 SNS나 다양한 어떤 신기술의 발달은 더욱더 우리 리스크를 관리하는 내부 감사인으로서의 어떤 숙제를 더욱더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요러한 어떤 시각하에서 다시 한번 더 우리 내부 감사 업무를 좀 리캡하고 그러면 잘하고 있는 글로벌 선진사의 트렌드, 사례는 어떤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제가 당연히 잘 이해하고 계시지만 이 내부 감사에 대한 어떤 어원적 어떤 의미를 한번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감사 또는 내부 감사는 오디시죠. 아마 한자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근데 이 오디시라는 어원에 고대 로마 시대에 있는 이 어원 오디레라는 또는 어떤 그 다시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내부 감사라는 기능은 어떠한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서 누구의 어떤 잘잘못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떤 오디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말하기보다는 실제로 그 피감사 또는 어떤 실제 감사 대상자들을 이해의 폭들을 유사히 잘 듣고 해결하는 과정들이 이미 실제 우리 내부 감사의 어떤 어원 쪽에서도 유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강의를 통해서 굿 오디터가 뭐냐, 굿 리서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객관적이고 어떤 전문가적 시각하에서 어떤 이해관계자들의 시선 속을 또는 어떤 데이터나 여러 가지
속성들을 제대로 잘 듣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들이 어떤 감사의 유래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측면에서 다시 한번 더 우리 내부 감사가 가지고 있는 이 독립적인 위상 그리고 객관적인 어떤 어슈런스 그와 관련된 시스테매틱한 어프로치가 다시 한번 중요함을 인지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이제 내부 감사의 범위 정도가 상당히 이제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 좀 전통적 내부 감사라고 얘기했다면 규정의 준수라든지 아니면 자산의 보호라고 하는 다소 이제 컴플라이언스적인 인터널 컴플라이언스 위주였다면 최근에는 자원의 효율적 사용, 예를 들어서 효율성에 관련된 내용들 더불어서 어떤 여러 전략적 방향에 관련된 내용까지 커버리지않는 어떤 효율과 효과성에 대한 업무 범위까지 이제 확대 진화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내부 감사실 또는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부 감사실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 번 더 되새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내부 감사의 어떤 업무의 발전 단계를 여러분 보시는 왼쪽에 있는 어떤 각 업무 영역별 한번 유형을 한번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요. 가장 간단하게는 이 프로드 또는 횡령, 그다음에 규정 준수, 그리고 최근에 있는 여러 가지 내부회계 관리 제도나 재무 보고에 관련된 일반적인 이러한 어떤 규정 중심의 하는 내용들은 컨트롤 측면에서 이제 문제를 좀 적발하는 저는 그래서 디텍티브적인 시각을 가진 좀 디펜시브, 디텍티브적인 내부 감사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제한적이자마 이제 컨설팅을 하는 제가 설명드릴 프로세스적인 진단이라든지 뭐 인력 구조, 인력의 효율성, 뭐 프로모션의 적정성 뭐 이런 등등에 대한 실제 운영의 엑셀런스를 좀 더 되짚어 보는 어떤 리스크 매니저의 역할을 하는 부분을 한 두 번째 유형으로 봤고요. 조금 더 고도화되어서 제가 이따 고도화 선진된 사례를 말씀드리겠지만 실제적인 어떤 기업의 인수, M&A라든지 PMI 과정 또는 경영 전략, 우리 회사가 가고 있는 전략적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모색하는 스트래티지 컨설팅 능력까지 이 내부 감사가 같이 수행을 하는 이른바 이제 컨설턴트화가 되는 유형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다양한 업무 영역별 진화 발전되는 단계에 우리 회사의 위치는 어느 정도고 어느 정도를 좀 더 타겟하면서 지향을 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에 대한 요구 사항들의 요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후적이거나 규정 중심의 디텍티브한 활동에서 보다 더 선제적이고 사전적인 활동으로 리스크 매니저, 컨설턴트화가 되는 경향으로 발전 진화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제가 여러 측면에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특히 내부 감사 입장에서는 이 고객 부서를 지향을 해야 됩니다. 예, 우리에게 고객 부서란 누구죠? 예, 어, 우리 스스로인가요? 아니면 CEO님? 예, 그렇지 않죠. 우리가 생각하는 내부 감사의 고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감 부서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회사에 있는 피감 부서가 그들의 어떤 가려운 것을 우리가 제대로 긁어줄 수 있는 그 고객 부서를 지향하는 관점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현업 또는 우리 고객 부서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어떻게 잘 귀 기울여 들으시려고 노력하시고 그 이슈를 잘 게더링하시고 설정하셔서 뭐 진단이라든지 다양한 모니터링의 형식으로 그 문제를 풀어내는 것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 감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내부의 캐파에 따라서 어떤 내부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영 전략의 의사결정과 우리 고객 부서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러한 체계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노력들이 리스크 관리와 경영 혁신과 지속적 개선과 이제 방향 측면에서 개비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 보다 나은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해서 보다 더 극대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IT뿐만 아니라 이런 신기술의 환경들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기업 내 사업 환경도 많이 바뀌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내부 감사가 이루어져야 될 활동조차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맞추어서 이 방법론이라든지 툴에 대한 재정립 또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제대로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만이 결국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몇 가지 정도 글로벌 선진 사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이제 GE죠. 여러분 아마 마크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GE는 우리 내부 감사 입장에서 글로벌리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굉장히 어떤 내부 감사에서의 선두주자로서 프론티어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제 저희가 GE로부터 한번 해석할 수 있는 사항들은 다양한 내부 감사가 가져야 될 리스크 중에서 핵심 리스크의 선택과 집중을 하시라는 표현입니다. 이 회사 역시 굉장히 다양한 업종과 다양한 지역, 다양한 인력,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한한 내부 감사 조직을 통해서 그 전체를 관장하는 것은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핵심 리스크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히트맵 또는 어떤 발생 가능성과 실제적인 임팩에 대해서 각 영향도별 리스크를 선별하고 그 핵심 리스크에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파레토의 법칙인 거죠. 그래서 20%에 해당하는 핵심 리스크에 80%의 관리 역량을 집중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많은 내부 감사 팀들 또는 그룹들을 제가 이제 많이 접하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우리 전사 관점의 어떤 리스크 맵을 또는 리스크의 어떤 그 평가를 체계를 갖추시고 이러한 것들을 뭐 매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리캡을 하시면서 지금 현재 우리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또는 어떤 매니지먼트의 관심 사항이자 어떤 기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 리스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평가하시고 그 핵심 리스크에 우리의 자원들을 집중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부분을 첫 번째 권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 아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은 지난 수십 년간 업을 영위해 보면서 이런 리스크나 내부 감사 사항에서 크게 이슈가 되진 않았습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여러 MBA 관련된 비즈니스 스쿨에서 RM 쪽에 개척자다. 그리고 실제 최고의 선두주자라고 얘기하고 많은 케이스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본 저자도 이렇게 벤치마크를 가서 실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내부 감사의 사례를 봤을 때는 이 MOF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퍼레이션 프레임워크 중에서 크게 세 가지 축, 팀 피플, 그 인력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리고 프로세스와 더불어서 RM을 최초 빌 게이츠가 설립한 단계에서부터도 회사의 중요한 원칙으로 내재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결국 내부 감사 산하에 일전바 전사 리스크 관리 그룹이라고 하는 RMG 그룹이 있어서 회사 전략에서부터 실제 어떤 운영, 재무, 컴플라이언스까지 이루는 이른바 코소에서 원하는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실제적으로 체계를 갖추고 거버넌스에 따라서 R&R, 프로세스 그와 관련된 시스템과 모니터링까지 하는 기능들을 쳐다본 바가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여러 노력 때문에 다소 어떤 독점적 지휘권을도 불구하고 크게 무리 없이 이렇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러한 내용들을 어떤 재무 위험이라든지 비재무적인 여러 어떤 비경상적 시나리오를 통해서도 경영 계획과 계속적으로 접목하는 그런 사례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사 차원의 리스크를 전담 조직에 의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오랫동안 노력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에서는 제가 이제 제목에서도 실현에서 배운 지멘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내부 감사, 내부 통제를 하시면서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되는 것들이 이제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회사들 역시 자금 세탁에서부터 생션, 금융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규제 요건들이 강화되고 있죠.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된 바와 같이 많은 제조기업들에게도 큰 버든이 됩니다. 지멘스 역시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FCPA라고 얘기하죠. 그죠? Foreign Corrupt Practice Act의 룰에 위반되어서 2000년 중반 큰 어떤 페널티뿐만 아니라 레pu테이션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조직이 새롭게 지멘스는 어떤 제2의 부정부패 스캔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준법 경영을 위한 경영진의 로드쇼. 그래서 매 모든 경영진이 어떤 해외 출장이 되든 해외 법인 방문이 되든 최초의 활동에서부터 같이 이 준법에 대한 의식 강화 노력을 했다고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어떤 실제적인 어떤 관리 체계를 하기 위해서 에스커스 그러니까 이슈가 있을 때 언제든지 우리에게 물음을 하십시오. 텔러스 지금 어떤 상황이 닥쳤거나 아니면 그런 비윤리나 컴플라이언스 관련 이슈가 있을 때
이른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십시오. 또 심지어 앰네스티 프로그램, 이른바 이제 자기의 자구 노력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가동을 해서 실제 2007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시작 이후 이 윤리준법에서는 지멘스가 글로벌에서는 가장 독보적 존재고, 이후에 단 한 건의 스캔들도 발생하지 않는 기업의 핵심 에셋으로 자리매김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내 많은 기업들 역시도 여러 전략 운영의 리스크도 있겠지만 이 컴플라이언스적인 요소가 이슈가 될 때는 우리 내부 감사, 내부 통제 부서도 상당한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등장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인 체계는 어떤지 한 번쯤 고려해 보시고, 이 지멘스의 레슨도 여러분에게 한 번쯤 핵심 자산으로 생각해 볼 만한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글로벌 세계적인 이제 화학사죠. 그죠? 바스프라는 쪽입니다. 바스프 쪽에 대한 여러 저희가 벤치마크 결과를 보면 여러분 좌측에 보이시는 그들의 업종의 특징에 맞는 리스크를 상당히 이제 구조화하고 있었고요. 특히 여기서는 이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실제적으로 리스크가 등장할 수 있는 지금 현재에 대한 또는 다소 어떤 결과에 대한 후행 쪽도 있지만, 이 바식스라고 하는 조기경보 체계를 통해서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르는 어떤 선행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에 대해서도 아주 오랫동안 투자와 관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래서 실제 어떤 구조화된 리스크를 과거, 현재, 미래 관점으로 이제 3차원적인 관리를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 역시도 어떤 리스크를 우리가 어떻게 쳐다봐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로 저에게 던지는 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듀퐁이라는 회사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두평이라는 회사는 그 금융회사는 아니죠. 하지만 리스크 인텔리전스 경영에 대한 모토 하에서 뭔가 실제 경영 전략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실제 경영 전략이 제대로 수립되고 운영되는지에 대한 어떤 측면에서 실질적인 어떤 위기가 있을 때 제대로 작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FRM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ER라든지 어닝 앤 리스크라든지 CFA라든지 이런 관점을 접목을 해서 실제 어떤 제조기업이지만 어떤 재무적인 리스크를 실제로 어떤 접목을 해서 이전에 과거에 있었던 예상치 못했던 위기 시에 상당히 잘 대응을 했다라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까지도 실제적으로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으로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아주 그 아이코닉한 글로벌 기업들의 그들만의 내부 감사의 특징, 그리고 리스크 관리의 포인트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리캡을 해드린다면 결국 시장 규제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할 거고요. 우리 내부 감사에 관련된 내용들, 특히 경영진과 감사위원회에 대한 책임 역시도 저는 굉장히 가중되거나 증가할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하에서 단순한 와치독이 아니라 제가 선별적으로 말씀드렸던 이른바 컨설턴트, 회사의 전사적 관점의 실제 경영에서부터 마지막 오퍼레이션 단까지를 우리가 챙겨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인터널 오디트의 미션과 밸류 드라이버 하에서 업무를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의미로 말씀드렸고요. 더불어서 이제 제가 이제 많은 우리 실제 내부 감사인들을 만나면 기존의 업무와 굉장히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특히 실무진 입장에서 많은 이제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현업에 계시는 뭐 제가 구매 담당자다, 영업 담당자다라고 하면 그 개별 업무 단위에 맡은 바 롤에 대한 자체에 대한 충실도가 굉장히 중요한 반면입니다. 그 상대적으로 인풋 아웃풋도 명확하고 단기적인 프로세스라면 이 내부 감사의 업무라고 하는 것들은 전사 관점에서 업무 프로세스 성과를 위해서 리스크를 실제로 식별하고 평가하고 또 진단하고 성과 개선을 유도해야 되는 이 비저 컨설팅 같은 역량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이제 현업 중심에서 인터널 오디터의 롤 체인지가 쉬운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 뭐냐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제가 좀 강조드린다면, 기본적으로는 우리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에 대한 이해는 당연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조업에 계시든 아니면 금융에 계시든 각각의 업종의 특성에 따른 프로세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차별화 역량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컨설팅적인 사고, 그리고 경영 진단적인 사고에 대한 역량,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기법적인 툴, 이런 것들에 대한 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동반이 되어야 결국은 우리 내부 감사가 지향을 하는 가치 창출, 또 새로운 어떤 관리 역량에 대한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제가 이제 리스크와 내부 감사, 그리고 내부 감사의 최신 트렌드, 그리고 그와 관련된 어떤 컨설턴트 또는 어떤 경영 진단의 경영 효과성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런 전차적인, 그러니까 전반적인 통합 리스크 관리 체계에 대해서 한번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 내에 아마 제가 이제 여러 회사를 보면서 다양한 리스크적인 요인들이 있을 것 같고, 제가 감히 리스크의 영역들을 좀 카테고리화해서 해봤습니다. 어떤 리스크들은 굉장히 우발적으로 외부적으로 발생하는 리스크도 있고요. 어떨 때는 우리 내부적인 어떤 실수나 오류, 어쩌면 부정 같은 의도를 가지고 한 발생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기업 내부적인 리스크도 있지만 외부와 영향과 결합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누수한 리스크들의 결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 감사의 기능들이나 이 테마 감사라든지 이런 진단이 더욱더 아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더 체계화시켜 놓은 게 사실은 조금 오래된 컨셉이기는 하지만 이제 ERM이라는 컨셉이었죠. 그죠?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코소 2에서 2000년 초반에 등장했던 ERM이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내부 감사, 특히 사회이사 감사위원분께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은 ERM에서는 리스크 관리에 대한 전통적 내용들을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한 활동으로 절대 정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ERM에 대한 정의는 기업의 목표입니다. 기업의 전사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이 전략 수립에서부터 전반적인 활동에 관련된 잠재적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하는 활동이자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제반 프로세스라고 이해합니다. 혹여 이제 제가 여러 분들을 만나면 ERM이라는 컨셉 자체를 다소 리스크 관리를 위한 리스크 관리 활동으로 인지를 하는데요. 실제 어원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회사 고유의 차별화 역량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지원 프로세스가 ERM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실제 여러분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회사의 성과의 달성과 가기 위해서 결국 더 나은 성과를 위해서 제대로 된 리스크 관리를 하라는 측면으로 ERM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차원에서 본 강의를 듣고 계시는 감사위원 아니면 사회이사 분께 또는 내부 감사를 하시는 분께 한 5가지 정도의 스스로의 반문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를 명확하고 빠짐없이 파악하고 있는가? 그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집중해야 될 리스크가 선별되어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제 많은 기업들을 가서 하다 보면 비즈니스나 현업의 앞단은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내부 통제나 내부 감사 부서는 그에 따른 어떤 시간적인 얼라이먼트에 맞춰서 굉장히 좀 지능적으로 또 실제 선제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선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리스크들이 가능한 한, 제가 이제 가시화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비저블한가. 그러니까 실제 리스크가 내용을 100% 아마 측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측정 또는 어떤 눈에 보이게끔 가시적인 성과로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또 그러한 내용들이 제대로 통제되고 실제 조직 문화에서 내재화되는지에 대한 측면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드리고요. 실제 선제적 상시적 대응을 위한 체계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입니다.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는 크기가 되게 많고 속성도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실제 맨 상단에 보이시는 환경 리스크 굉장히 지금 중요해졌습니다. 지금 거시적인 환경에서부터 다양한 어떤 외부의 어떤 규제, 그리고 실제 각국별의 자국 보호주의가 실제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자연재해라든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내용들이 사실 경영을 더 불확실성에 넣게 됩니다. 저 부분, 제가 환경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우리 밑에 있는 저희 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고요. 우리 기업 내부적으로 살펴보시더라도 어떤 재무와 관련된 뭐 아니면 뭐 원자재 유동성 등 직접적인 재무의 리스크도 있겠지만 사업 전략상에 우리가 선택한 전략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또는 실제 그 전략대로 우리 운영
이른바 people process 시스템이라고 얘기하죠. 이 운영의 체계가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제반 우리가 내 외부의 어떤 컴플라이 해야 될 이 컴플라이적인 요소는 제대로 우리가 컴플라이 하면서 작동되고 있는지, 여기에 뭐 기업 부정, 프로드에 관련된 내용들까지 포함될 것 같고요. 맨 하단에 있는 이 레putation 역시도 저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다가가는 거죠. 결국 이제 종국적으로 reputation은 리스크라기보다는 이 상단에 있는 이런 리스크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reputation은 보통 impact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여러분의 확장의 축을 넓혀서 지금까지 논의가 여러분 보셨던 current risk, 지금부터 한 1년 내, 2년 내의 리스크라고 얘기한다면 한국 내 예를 들어서 고령화, 한국 내 예를 들어 저출산, 그 이후에 많은 B2C, 리테일, 소비재 기업들은 향후 앞날을 우리가 어떻게 내다봐야 될지, 그게 결국 이제 5년 후, 10년 후까지 바라봐야 되는 이른바 이제 이머징한 리스크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라든지 뭐 인구에 관련 감소, 또 다양한 규제의 등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이 지금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까지 생각해 본다면 우리 내부 감사에서 실로 고민해야 될 영역들은 상당히 이제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전사 리스크 측면에서의 우리의 고민 포인트들을 제가 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점발로 조금 더 오늘의 이제 강의를 조금 리캡을 한다면은 성공적인 내부 감사를 위해서 저는 여러분 회사의 리스크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더불어서 남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따라하는 것들은 여전히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우리 업종, 그리고 실제 우리가 어떤 실제 어떤 프론티어인지 아니면 팔로워인지에 따라서도 리스크의 포인트들이 달라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른바 KRI라고 얘기하는 리스크를 측정하기 위한 키 리스크 인디케이터에 대해서도 과연 키 리스크 인디케이터 자체가 사고 예방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여전히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실제 쳐다보는 것 자체가 실제적인 리스크를 경감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100% 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예측되고 측정되지 않고 가시화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은 그러한 이벤트가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난 사전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그 굉장히 혼란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아, 저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업으로 해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지만 모든 것들을 리스크 관리를 하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왜? 결국 리스크 관리는 꼭 부담이고 그 리스크 부담 자체가 곧 비즈니스라고 저는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떤 퍼포먼스와 이 리스크 관리에 잘 밸런싱하는 거, 그 자체는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것 중에서 KPI 관리만 잘하면 KRI는 불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KPI는 구성원에 대한 당근과 채찍 같은 개념이신 거죠. 하지만 KRI, 예를 들어서 미국의 환율, 뭐 유럽의 소비자 지수, 이런 것들이 실제 KPI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리스크 관리 창문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KRI는 여러분 회사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중요한 내비게이터다. 마치 이제 바다에 항해하는 앞단에 있는 내비게이터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KRI는 KPI를 포함해서 훨씬 더 포괄적 개념이다. 이렇게 자,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내부 통제만 잘하면 리스크 관리는 잘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리스크 관리라는 이 월드와 내부 통제의 월드는 전혀 다른 겁니다. 마치 지구가 다르고 뭐 예를 들어서 수성이 다르고 하는 거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이 전략 리스크, 운영 리스크, 제가 말씀드렸던 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 중에서 하나가 내부 통제인 겁니다. 리스크가 되게 크다고 하면 너무 커요. 그러면 우리는 사업을 철수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러면 우리 리스크를 뭐 보험사에 부보한다든지 리스크를 전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리스크 양이 적당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통제를 해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범위와 성격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부 통제만 강화한다. 뭐 승인 절차 아니면 모니터링만 잘한다 그래서 이 앞단에 있는 리스크의 크기가 작아진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조금 성격과 범위가 다르다.
이런 측면에서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오늘 준비했던 내용들은 여기까지고요. 더불어서 아마 우리 내부 감사 관련돼서 우리 감사위원 또는 어떤 사회 이사분도 계시겠지만 내부 감사인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많은 분을 만나면서 my future, my career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많으신 걸로 이해하고 있고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자면 이 내부 감사에 대한 업무야말로 여러분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장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회사의 모든 업무를 이해할 수 있고요. 모든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하시고 모든 업무에 대한 진단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기능들은 여러분이 실무 레벨에서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조건 내에서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던 다양한 툴, 또 컨설팅적인 사고, 메소도로지를 가지고 4-5년 훈련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C레벨 이상의 이제 경영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결국 어떤 보다 더 상향된 효율성과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한 뭐 경영 진단, 컨설팅 감사, 조직의 어떤 인핸스먼트에 단순하게 어떤 조직을 디펜시브 하는 게 아니라 보다 더 인핸스 하는 것들로 충분히 기여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그러한 인재야말로 저는 내부 감사의 커리어 비전에서 확실한 수단이 되자 미래의 차세대 리더로서의 어떤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 말씀 드리면서 본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